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드저니 같이 공부하는 둘째 날이고요. 아직 회원가입을 안 하시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거면은 제가 먼저 번에 올린 첫 번째 영상에 회원가입이랑 이제 구독 가입하는 법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걸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페이지를 누르면 디스코드로 가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미드저니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처음에는 다들 뉴비 방에서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비 방에 하나 들어가서 미드저니에서는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하려면 imagine이라는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명령을 하면은 얘가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슬래시 imagine 하고 엔터를 누르면 프롬프트라고 나오고 그 옆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면 얘가 그걸 인식해서 이미지로 바꿔줘요. 진짜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handsome guy lying at the beach drinking cocktail. 비치를 트로피컬 비치로 바꿀까요? sunset, palm tree, swimsuit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자, 그러면은 제가 명령한 거에만 옆에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다른 분들이 한 거는 안 나오고. 이 지금 명령을 한다고 사진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다른 분이 한 것도 이렇게 지금 변환되는 중이라서 뿌옇게 나오는데 나쁘지 않아요.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밑에 U1, U1, U2, U3 이렇게 나오고 V1, V2, V3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미지가 지금 4개가 있어서 이게 1, 2, 3, 4인데 이게 U는 업스케일이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요 업스케일 1번을 누르면 이 1번을 좀 더 이제 고퀄리티 영상으로 얘가 변환을 해주고요. V가 버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내가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4번 버전을 다른 이미지로 그러니까 요거를 응용해서 다른 이미지로 보여줘라. 이렇게 하면은 그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에서 프롬프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게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작성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미드저니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디스크라이브를 쓰시면 저희가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랑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서 그 이미지를 디스크라이브 명령어에다가 사진을 넣어주시면 사진을 이렇게 넣고 처음에 디스크라이브 쓰고 이미지를 이렇게 첨부를 하면 이 미드저니가 이 사진을 분석해서 이런 이미지를 뽑고 싶다면 이런 프롬프트를 써봐 하고 이제 예시를 4가지를 주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미드저니가 프롬프트를 뽑아줬고 제가 그 프롬프트를 하나 복사를 해서 뽑아서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엄청 만족스러워요. 저도 지금 이거 사실 처음 해본 건데 이 방식으로 되게 제가 올린 사진이랑 비슷하게 나와서 그리고 이제 미드저니 자체 내에서 또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미드저니가 이미지를 올리면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령어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버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무 서버나 들어가겠습니다. 서버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작업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왔어. 이 이미지를 어떻게 뽑았는지 알고 싶다 하면 그 사람들이 쓴 프롬프트를 보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이런 프롬프트를 쓰면 나오는구나. 그거를 좀 평소에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괜찮은 것도 있고 진짜 이상한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미드저니 피드 미드저니.com 앱 피드에 들어가시면 말하자면 여기 미드저니의 홈 피드인데 좀 잘 나온 작품들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깔끔하게. 이것도 물론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프롬프트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뭐 이 이미지들이 다 우리 마음에 드는 건 아니겠지만 평소에 좀 시간 나실 때 공부를 하시면 이런 이미지를 뽑으려면 이런 프롬프트를 쓰면 되는구나. 그리고 마음에 드는 프롬프트를 또 저장해서 개인적으로 뭐 노트를 만드시거나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자기 이미지를 생성할 때 나중에 엄청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미드저니 자체 내에서 하는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미드저니 프롬프트 헬퍼라는 사이트를 쓰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 수는 없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보다는 여기서 뭐 아는 단어라도 있으면 골라내면 좀 쉬우니까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아트 스타일, 뭐 아르데코 스타일의 아트, 바로크 스타일의 아트 이런 식으로 누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각각 항목별로 제가 하나씩 눌러서 이미지를 그냥 뽑아볼게요. 자, 그냥 쉽게 맨 위에 있는 걸로 제가 하나씩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여기 밑으로 들어가고요. 이 밑에서 이걸 한 번 더 누르면 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복사할 프롬프트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를 다 한 번씩 눌러야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걸 1차적으로 여기서 다 골라서 누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골라서 누르면 일로 들어가고, 사이즈. 자, 사실 저도 이거 뜻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다 나중에 커버를 할 거니까 지금 영상에선 너무 깊게 가지 않을 거고요. 복사를 해서 이미지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프롬프트 헬퍼에서 복사한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제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다 그 미드저니 헬퍼에 있는 키워드만 눌러서 이미지가 나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고퀄리티의 이미지가 나왔어요. 네 번째는 챗GPT를 쓰는 건데요. 제가 챗GPT한테 자, 영어로 미드저니 프롬프트 좀 써줄래? 소니 A7M3 카메라 모델을 써서 찍은 사진이고 20대 젊은 한국 여자가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국말로 그냥 설명을 해줬고 얘가 미드저니에 쓸 수 있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줬어요. 그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넣어볼게요. 아니 치킨을 그렇죠. 치킨을 닭 튀김이 아니라 그냥 닭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닭이 나왔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미지가 보면은 닭 튀김이랑 닭이랑 약간 합쳐져 있는 미치겠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지를 생성할 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사용해서 새 이미지 생성하는 방법을 같이 해볼게요. 자, 이미지를 컴퓨터에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파일 업로드를 눌러주시고 방금 찍은 셀카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일단 엔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디스코드 서버에 이 이미지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눌러서 브라우저로 열기,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 링크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미지 생성할 거니까 이미지 쓰시고, 자, 이제 그 프롬프트에다가 방금 복사한 링크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쓰고 싶은 프롬프트를 쓰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으라고 하고 꽃밭.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진 않을게요. 근데 제가 어제 실험을 해보니까 다른 외국인 분들이 한 거는 자기 사진을 베이스로 올리면은 꽤나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저도 느낀 거고 다른 분들이 쓴 거에서도 봤는데 아시아인 얼굴을 아직 이 미드저니가 비슷하게 만들지 못한대요. 이게 얼굴을 똑같이 해서 요새 나온 그런 AI 베이스 사진 앱처럼 쓰는 게 아니고 미드저니는 이게 키워드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제 사진을 올리면 미드저니가 제 눈, 코, 입을 보고 제가 아시아인인 건 알지만 뭐 눈이 까만 눈이다 이걸 이제 키워드로 쓰고, 머리가 까만색이다 이걸 키워드로 쓰고, 뭐 입술이 분홍색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쓰지만 제 눈, 코, 입의 위치를 다 기억해서 그거랑 똑같은 얼굴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제 사진으로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비슷한 얼굴이 거의 안 나오고 분위기는 다 비슷했는데 이목구비는 되게 다른 사람들이 나왔어요. 역시 얼굴은 저랑 하나도 안 닮았죠. 아시아인이라는 건 얘가 인식을 했는데 얼굴은 저랑 하나도 안 닮은 캐릭터들이 탄생을 했어요. 이미지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올리셔도 되는데, 이 사진을 저장할 필요가 없이 얘는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서 이렇게 JPG로 끝나는 링크여야지 저희가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디스코드에서 이미진, 그리고 저장한 그 사진 링크랑 아까 요거 했던 거 링크를 다시, 여기 있네요 링크가. 자, 다른 명령 없이 그냥 그 버전만 써볼게요. 사진이라고 해야겠다. 포토 리얼리스틱.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모델명도 쓸 수 있어요. 이 사진이랑 아까 제가 올렸던 이 셀카랑 합쳐서 다른 별로 명령 없이 사진처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어요.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에서 같은 프롬프트를 이용하지만 핵심 키워드만 바꿔서 여러 가지 잡을 한 번에 수행하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진. 저는 감자 캐릭터를 만들고 싶거든요. 감자인데 저는 이거를 다른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좀 귀엽게 해달라고 해야겠죠. 트랑 동글동글 했으면 좋겠고, 감자가 좀 애기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경이 흰색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마스코트.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스타일로 이미지 생성하는, 한 번 이미지 생성하는 법을 보여드릴 건데, 이걸 뭐라 그러죠? 브래킷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괄호인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거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 픽사 스타일의 캐릭터를 원한다. 그러면 픽사 쉼표 쓰고 찌어 쓰고, 이번에는 디즈니 스타일로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선으로만
그림 그린 거. 하나는 뭐 할까요? 5살짜리가 그린 그림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쓰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다른 프롬프트는 다 적용이 되면서 이 프롬프트가 따로따로 적용된 4가지의 잡이 한 번에 수행이 될 거예요. 다른 잡을 수행하려는 거 맞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네, 이건 지금 다 되네요. 이게 지금 픽사 스타일 4개, 디즈니 스타일 4개. 이게 라인 드로잉이고 5살짜리가 그리는 것처럼 해달라는데 5살이 무슨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 어쨌든 그 괄호를 이용하시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스타일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다는 거 이번 시간에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미드저니 공부를 제대로 해볼 건데요. 미드저니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사실 이 사용 설명서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이 그 프롬프트 쓰는 방법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먼저 쫙 한 다음에 제가 아까 뽑은 샘플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시간이 이제 버전이고요. 미드저니가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이 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 2, 3, 4는 얘가 4부터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1, 2, 3은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단 4, 5, 그리고 5.1 버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5.1 설명을 보시면은 이게 당연히 가장 최근 모델이고요. 버전 5.1의 특징은 좀 간단한 프롬프트를 써도 이미지 생성을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그 스트롱 디폴트 에스테트 이게 뭔 뜻이냐면은 미드저니가 미드저니 특유의 그 감성이 있어요. 그 심미적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우리 아이폰 사진 보면은 아이폰 사진이고 딱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도 딱 보면은 이거 미드저니로 만든 것 같다 하는 그 미드저니 특유의 심미적 특성이 있거든요. 그게 좀 더 버전 5.1에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텍스트만 입력을 해도 얘가 알아서 미드저니 스타일 이미지를 딱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High Coherency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뭔 뜻인지 보니까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그 우리가 원하고자 한 이미지랑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한 글 프롬프트랑 이미지랑 내가 말한 대로 이미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얘가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뭐랑 뭐를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그대로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를 자연스럽게 해도 그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거실에 앉아있는 여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미드저니야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거실에 앉아있어 그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도 얘가 그거를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된 게 버전 5.1에 추가가 된 게 로우 파라미터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로우가 뭐냐면 말하자면 이게 사진에서 생 사진인데 보정하지 않은 생 사진 미드저니 특유의 그 느낌을 빼고 그냥 좀 더 평범한 평범한 느낌의 이미지가 나온다 이거죠. 모델 버전 5는 제가 아까 실험도 해봤고 여기 나온 설명도 그렇고 5.1 버전보다 훨씬 더 그냥 사진 같은 이미지가 나와요. 아까 걔네는 좀 그림 같은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 그냥 완전 사진 같죠. 4 버전을 보시면 4 버전이 좀 이제 오랫동안 쓰여진 버전인데 얘는 굉장히 센 코헤런시가 있대요. 아까 그 코헤런시 제가 설명드렸던 게 내가 뭐라고 썼을 때 얘가 내가 명령한 거랑 아주 동일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4 버전에서 굉장히 세대요. 그래서 이따가 또 이미지 비교한 걸 볼 거고요. 니지 모델 5라는 프롬프트를 쓰시면 이게 니지가 뭐냐면은 스펠 브러쉬라는 회사랑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만든 건데 스펠 브러쉬를 찾아보니까 AI를 베이스로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아니메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이제 미드저니에서 이거를 같이 콜라보를 한 거예요. 이 니지5라는 프롬프트를 쓰시면 이렇게 다 이미지가 아니메 스타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또 디폴트 세팅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아니메 스타일 큐트라고 쓰면 귀여운 스타일 익스프레시브라고 쓰면은 좀 이렇게 디테일이 더 들어간 이미지가 나오고요. 시닉이라고 쓰면 좀 경치가 좋은 그런 이미지가 나와요.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플라밍고가 바다에 있고 이제 해가 쨍쨍한 날이다. 자, 이거를 그냥 플레인 5.1 버전으로 뽑았어요. 자, 이렇게 딱 보면은 미드저니 확실히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자, 여기다가 제가 로우를 썼어요. 똑같은 프롬프트에다가 스타일 로우만 넣었을 때
그냥 평범한 그림 같아요. 이거는 그냥 AI 그런 느낌이 아니고 꼭 그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은 포토샵으로 생성한 이미지 같지 이걸 보고 딱히 이제 미드저니 AI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자, 이번에는 버전 5, 아까 사진처럼 더 나온다고 한 버전 5로 똑같은 프롬프트를 썼을 때 나오는 이미지는 그냥 자, 이거 그냥 사진 같죠? 누가 이거 보고 이거 AI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폰카로 찍은 사진 같지? 얘는 약간 AI 같긴 한데 얘는 이제 그림을 하나 또 넣어주고 얘는 진짜 완전 100% 그림, 100% 사진 같아요. 그리고 자, 니지를 이제 디폴트로 했을 때 딱 봐도 완전 그 아니메 스타일로 나왔죠. 이게 그냥 디폴트 세팅의 니지 5고요. 이번에는 니지 스타일, 이거 스타일 큐트 먼저 볼게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아니메보다는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느낌인데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요. 이거는 스타일 익스프레시브로 볼게요. 이거 좀 디테일 들어간 보시면은 막 깃털도 막 이렇게 있고 좀 더 뭐 정성 들여 그린 그림 같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에는 마지막 스타일 시닉 스타일의 니지. 그래서 지금 피사체가 중심이 아니고 좀 배경 위주의 아니메 스타일에 나왔어요. 이것도 보면은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 업스케일링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요. 미드저니만으로는 사이즈가 한계가 있어서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미지 크기를 크게 하는 법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버전 5에 5.1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스타팅 그리드 사이즈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 처음 뽑았을 때 나오는 사진 있죠. 근데 여기서 알려주는 지금 이 스타팅 그리드 사이즈는 이거 전체 사이즈가 아니고요. 요거 하나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1024, 102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업스케일을 버튼을 눌러도 사이즈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전 5랑 5.1은 이미 기본 이미지를 줬을 때 최상의 사이즈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사이즈가 지금 1024, 1024라는 얘기고 그러면 밑에 업스케일링 버튼은 왜 있냐? 이미지가 지금 4개로 묶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를 누르면 이 이미지만 따로 저장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굳이 포토샵 같은 데서 이미지 4개를 커팅을 안 하고 이거 바로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랑 5.1은 업스케일 버튼을 눌러도 사이즈는 똑같다는 거. 왜냐면 처음부터 최고 퀄리티로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4 같은 경우를 보시면 레벨 4를 쓴다고 하면 처음 스타팅 그리드 사이즈가 512, 512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개 사이즈가 512인 거니까 전체 사이즈는 1024가 되겠죠. 보시면 버전 4가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1024, 1024죠. 이거 4개가 이쪽 면이 1024, 이쪽 면이 1024니까 이미지 한 개당은 512, 512가 되겠죠. 근데 버전 4는 업스케일을 시키면 1024, 1024로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24, 1024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다 디폴트 업스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냥 정말 사이즈만 크게 해주는 거. 근데 여기 보면 디테일 업스케일, 라이트 업스케일, 베타 업스케일, 맥스 업스케일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나온 이 얘네들은 디폴트 업스케일을 한번 해야지 이 버튼이 생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4개짜리 이미지에는 밑에 그냥 일반 업스케일, 디폴트 업스케일 말고 방금 말씀드린 뭐 라이트 업스케일, 베타 업스케일 이런 버튼은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업스케일 한 이미지들을 보면 자 5.1을 업스케일 했을 때는 방금 보여드렸던 얘네가 하나도 안 나오죠 옵션에. 근데 자 버전 4를 업스케일을 했더니 여기 보시면 라이트 업스케일, 베타 업스케일 이런 게 나오고 라이트 업스케일은 적당한 양의 디테일이랑 텍스처를 더해주고요. 좀 이렇게 스무스한 표면 있죠. 이렇게 러버덕 같은 거 그런 거를 할 때 좀 유용하대요. 자 라이트 업스케일 시킨 거랑 비교를 해보면 자 이게 그냥 4버전을 업스케일 시킨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라이트 업스케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걸로 넘어온 거죠. 근데 오히려 뭔가 디테일이 좀 더 줄어들었는데 퀄리티는 좀 더 좋아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에는 디테일 업스케일 설명을 보면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보셔도 알겠지만 좀 디테일을 많이 추가시키고 스무스한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거친 표면의 질감 같은 걸 좀 살려주는 업스케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뽑았던 이미지보다 확실히 표면이 거칠고 뭐라고 해야 될까 주름진 텍스처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왔어요. 확실히 다르죠? 베타 업스케일 볼게요. 디테일은 많이 추가되지 않으면서 여기 보시면 사진 똑같죠? 똑같으면서 사이즈만 2048, 2048 이렇게 커져요. 근데 위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베타 업스케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버전 4까지밖에 안 되고 버전 5는 베타 업스케일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최신 버전에서는 2048까지 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버전 4에서만 이 가장 큰 사이즈가 생성이 가능해요. 베타 업스케일 한 걸 보시면 방금 라이트 업스케일이랑 그 디테일 업스케일 했던 것보다 원본 사진이랑 훨씬 비슷하면서 퀄리티는 훨씬 좋아졌죠. 이게 지금 사이즈가 2048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까 나왔던 리마스터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리마스터는 5.1 버전 이전의 버전을 이용해서 만든 이미지들을 5.1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버튼이거든요. 버전 2를 사용해서 퍼플로즈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글쎄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저 요거를 업스케일을 시켜서 나온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은 얘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아무리 디테일이 좋아졌어도 이게 별로 장미로 보이진 않죠. 장미 장난감 이런 거일 수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건 버튼이 다 있어요. 제가 리마스터를 눌렀어요. 자, 리마스터를 누른다는 거는 이 퍼플로즈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버전 5.1으로 만들어 달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만든 이 이미지를 5.1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라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결과를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결국에 이거 보시면 퍼플 로즈를 버전 5.1로 해달라라고 한 건데 아까 만들었던 5.1로 퍼플 로즈 했을 때 그게 이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거랑 비교해보세요. 이건 지금 명령어에 기반한 게 아니고 제가 뽑아 놓은 이 이미지를 5.1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 달라. 결국 보면 얘랑 거의 비슷해요. 물론 얘가 조금 더 발달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명령어가 아니라 이미지 베이스로 다시 5.1로 생성해주는 게 리마스터 버튼이라는 거. 아, 그리고 하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맥스 업스케일이라는 거는 버전 지금 1부터 3까지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버전으로 뽑았을 때는 지금 그 버튼이 없잖아요. 맥스가. 이 버전 2로 만든 걸 제가 업스케일을 시켰을 때 여기 업스케일 2 맥스라는 버튼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온 사이즈는 다 봤고요. 그러면 지금 이 결과대로 보면 가장 큰 사이즈가 미드저니로 만들 수 있는 게 버전 4로 뽑았을 때 베타를 했을 때 2048, 2048. 그 이후 버전으로 했을 때 1024, 1024 이게 최대잖아요. 이게 사실 인터넷으로 쓸 때는 충분한 사이즈인데 프린트를 하기에는 조금 작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사이트를 제가 주소를 남겨드릴 건데 무료로 업스케일링을 시킬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원래 옛날에 무료였던 사이트도 지금은 다 유료화 됐다고 하는데 이 사이트는 아직은 무료예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미지 업스케일러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파일을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업스케일 옵션도 고르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추천해준 밸런스 모드로 스케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이 이걸 버튼을 누른다고 이미지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마이 파일을 가보면 이건 제가 지금 아까 한 거고 여기 시간이 1분이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했을 때는 저 13분 걸린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빠른 편인데 그래서 이게 다 되면 버튼이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아까 받아놓은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4096, 4096 이렇게 나오고 이 이미지랑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원래 이미지고요. 이게 방금 보여드린 사이트에서 한 거거든요. 이게 이미지 퀄리티가 훨씬 좋죠. 얘랑 비교했을 때.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 세팅이랑 프리셋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 미드저니에 들어오시면 자, 세팅 하고 S를 쓰시면 기본 세팅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누르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돼서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래서 지금 제가 해놓은 세팅은 미드저니 버전 5.2 가장 최근 버전 5.2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1을 눌러놓으면 이미지를 뽑을 때마다 항상 미드저니가 버전 1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5.2를 눌러놓고 자, 스타일라이즈 파라미터는 뭐냐면 그 미드저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지를 뽑으면 그 미드저니 특유의 신비성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티스틱한 이미지를 뽑아주는데 저희가 스타일라이즈 세팅을 몇으로 해놓냐에 따라서 조금 더 기본적인 베이직한 이미지가 나올 건지 아니면 좀 더 예술 작품 같은 이미지가 나올 건지를 이 스타일라이즈 세팅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값이 저희가 아무것도 안 바꿔놓으면 미드저니 기본 세팅인 거죠. 그 값이 100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 100이고 값 조절은 사실 0부터 1000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0이 제일 기본적인 상태인 거고 여기도 이미지 보시면 아티스틱하지 않게 그냥 기본 이미지를 뽑아달라 하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스타일라이즈 파라미터는 이렇게 S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풀네임으로 스타일라이즈라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항상 이 파라미터를 입력하실 때는 이 앞에 알파벳 뒤에 숫자가 오기 전에 여기를 꼭
한번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그러면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이렇게 눌러 놓는다고 해도 제가 명령어를 새로 입력하면 얘를 무시하고 제가 입력한 명령어를 우선으로 얘가 써줄 거예요. imagine 하고 자 그러면 자 s를 0으로 써볼게요. 먼저 자 s 0이랑 s 1000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자 이게 0으로 제가 퍼플 판다 베어를 만들어줘 하고 스타일라이즈를 0으로 했을 때 나온 이미지고요. 진짜 기본적인 이미지. 그리고 스타일라이즈를 1000으로 했을 때 퍼플 판다 베어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퍼블릭 모드는 저희가 이미지를 이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저희 이미지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끄고 싶다. 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 지금 가장 저렴한 멤버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모드를 킬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돈을 더 많이 내고 쓰시면 프라이빗 모드도 가능한데 그럼 이거를 이제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다른 걸 먼저 설명드리고 리믹스를 마지막에 뺄게요. 왜냐면 리믹스가 조금 설명할 게 많아서. 자, 하이 베리에이션 모드랑 로우 베리에이션 모드를 누르면 저희가 이미지 작업을 했을 때 자, 요렇게 V가 생기잖아요. 이게 베리에이션 버튼인데 이걸 눌렀을 때 예를 들어 제가 V1로 이거 첫 번째 이미지로 V1을 누르면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 이미지를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뽑는 거 그걸 했을 때 얼마나 이 첫 번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를 뽑아줄 것이냐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이걸 누르냐 이걸 누르냐에 따라서 피자 모양의 튜브를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로우를 눌렀을 때 그러니까 기본 이미지에서 변형을 조금만 시켜서 변화를 해달라고 했을 때 거의 이거 4개 이미지가 거의 다 똑같죠. 아주 조그만 디테일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 베리에이션 모드를 뽑아 달라고 했을 때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4개가 다 서로 좀 다르죠. 얘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그래서 그거 차이가 나는 모드고요. 터보 모드, 패스트 모드 이거는 저희가 멤버십을 구매를 하면은 저희가 사실 이미지의 개수를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미드 전이에서 쓸 수 있는 GPU 타임을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베이직 플랜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3.3시간의 패스트 GPU 타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릴렉스는 뭐 안 써있지만 릴렉스를 쓰면 얘보다 덜 쓰는 거니까 뭐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이미지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릴렉스 모드를 쓰냐 패스트 모드를 쓰냐에 따라서 이미지 개수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 터보 모드가 거의 한 4배 정도 이미지를 빨리 생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터보 모드를 켜고 이미지를 만들면 이미지가 나오는데 1분이 아니고 뭐 20초 만에 나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GPU 타임은 빨리 쓰게 되니까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의 개수는 줄어들겠죠. 자, 이 리믹스 모드를 설명을 할 건데 리믹스 모드를 키면요. 자, 바다 안에 있는 성을 만들어줘. 자, 바다 안에 있는 성을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요. 얘가 제가 만약에 여기서 V1을 누른다면 원래는 방금 그 피자 그거 했던 것처럼 그 기존 이미지를 놓고서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를 이렇게 뽑아주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근데 제가 지금 리믹스 모드를 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V1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새로운 팝업이 뜨거든요. 이 프롬프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명령어는 바다 안에 있는 성을 만들어줘 라고 했죠. 근데 제가 지금 리믹스를 킨 상태에서 그 베리에이션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팝업이 떴고 그 팝업에다가 제가 사막에 있는 레스토랑을 만들어줘 라고 눌렀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제가 V1을 눌렀잖아요. 이 첫 번째 이미지를 베이스로 해서 제가 지금 입력한 새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사막에 있는 식당이라고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이렇게 나오고 이 배경 모양 자체도 아까 여기서 뽑았던 이미지의 신비성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뽑아졌죠. 그래서 이 툴을 잘 이용하시면 뭔가 좀 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이미지를 뽑을 때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렸으니까 그냥 아예 그 프리셋까지 같이 볼게요. 자, 여기를 내리면 여기 있는 설명인데요. 자, 이 4개를 보시면 이 미드저니에다가 이렇게 프리퍼하고 띄어쓰기 오토 DM 이걸 누르시면 내가 잡을 만들 때마다 얘가 DM으로 저한테 그 방금 만든 이미지를 다 저한테 보내주는 그런 세팅이고요. 자, 이거 프리퍼 옵션 이걸 볼게요. 명령어를 쓰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프리퍼 옵션 셋 이거랑 프리퍼 서픽스 이게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서픽스를 쓰면 제가 이 지금 프리퍼 서픽스 뒤에다가 입력하는 명령어는 예를 들어 선셋이라고 써볼게요. 제가 앞으로 만드는 모든 잡의 명령어에 맨 뒤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드저니를 보시면 서픽스 뒤에는 파라미터만 쓰실 수 있어요. 그냥 명령어는 쓰실 수 없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되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서픽스를 sunset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imagine 하고 cat in the snow. 자, 그냥 저 이것만 썼는데 입력했더니 cat in the snow 뒤에 sunset이라고 들어갔죠. 제가 방금 prefer suffix에서 그거 설정을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나오는 이미지가 자, 이 눈에 있는 고양이가 나오고 sunset 입력된 거죠. 자, 그러면 파라미터 아니라 그냥 명령어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자, 만약에 제가 imagine cat in the snow 하고 자, 이 이미지 비율을 16대 9로 만들어줘 라고 엔터를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16대 9 sunset 이 명령어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파라미터라는 게 이미지 그 프롬프트의 맨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서픽스를 파라미터가 아니라 그냥 단어를 썼잖아요. 이렇게 막대기 있는 거 아니고 그냥 sunset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지금 파라미터 뒤에 sunset이 들어가서 미드저니가 그 명령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저희가 파라미터를 명령어에 쓸 게 아니면 서픽스에 뭘 써도 상관이 없는데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섞이면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고려를 하시고 쓰셔야 되고 자, 또 다른 프리퍼 세팅은 방금은 프리퍼 서픽스였고요. 프리퍼 옵션 세트라는 걸 만들면 자, 프리퍼 옵션 셋 이렇게 엔터 누르시면 옵션 자, 여기다가 저희가 쓸 그 세트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요. 저는 호리젠탈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자, 여기서 엔터 누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엔터 누르면 지우는 거라서 자, 이게 조금 만들기가 복잡한데 자, 프리퍼 옵션 세트 띄어쓰기 누르면 옵션 나오죠. 여기다 이름 호리젠탈 뭐 맘대로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리고 옆에 이 더보기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 클릭하면 위에 밸류가 나오죠. 밸류 누르고 거기다가 입력할 명령어를 쓰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문장 쓰셔도 되고 파라미터 쓰셔도 되는데 방금 프리퍼 서픽스 했을 때처럼 제가 이미지 생성할 때 다른 서픽스를 추가로 쓸 거라면 그 순서를 또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자, 이거 진짜 이거 복잡하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파라미터 아닌 그냥 명령어로 써볼게요. 자, 호리젠탈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썼어요. 그냥 문장이랑 파라미터랑 같이 썼어요. 자, 엔터 누르면 자, 이제 호리젠탈이라는 이름의 프리셋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cat in the snow 라고 쓰고 아까 전에 서픽스는 제가 아무 말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명령어가 무조건 모든 잡 뒤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방금 만든 건 쓰려면 짝대기 하고 호리젠탈 방금 만든 그 세트 이름이죠. 이거를 써야 돼요. 이거를 쓰면 그 명령어에 시네마틱 하고 AR 16대 9 이게 자동으로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서픽스는 무조건 자동으로 붙는 거고 얘는 제가 이 명령어를 써야 이 세트가 추가가 되는 거죠. 명령어에. 복잡해. 그래서 자, 그냥 쓰면 자동으로 cat in the snow 하고 방금 입력했던 시네마틱 AR 16대 9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방금 서픽스 했을 때처럼 여기다가 다른 명령어랑 섞으면 S750 잘 방금 만든 거 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자, S750 쓰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쓴 다음에 시네마틱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령어를. 왜냐면 시네마틱은 지금 파라미터가 아니잖아요. 파라미터를 쓴 다음에는 그냥 명령어를 쓰면은 미드저니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명령어는 다 앞으로 빼버리고 뒤에 파라미터만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세트에다가 파라미터가 아니라 그냥 문장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호리젠탈을 먼저 쓰고 이렇게 쓴다면 이거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시네마틱이라는 말이 앞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AR 16대 9 S750 뒤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서의 차이인데 무조건 파라미터만 뒤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라미터 사이에다가 그냥 명령어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프리퍼 옵션 리스트라는 걸 또 보시면 프리퍼 옵션 리스트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옵션 세트랑 그거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오고요. 지우시려면 옵션 세트하고 엔터 누르고 아까 만들었던 호리즌탈 있죠? 이걸 누르고 뒤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그냥 엔터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지워져요. 이 시간에는 미드저니의 새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하이 베리에이션인데요. 버전 5.1까지는 보시면 이제 이미지 업스케일을 하신 다음에 베리에이션 버튼을 보면은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기존 이미지랑 별로 다르지 않은 약한 버전의 베리에이션만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버전 5.2부터는 업스케일을 시키시면 이렇게 베리 버튼이 두 개가 생겨요. 스트롱이랑 서틀. 그래서 약한 베리에이션을 하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네 개가 다 유사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강한 베리에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가 기존 이미지에서 좀 다르게, 좀 더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 한 개를 업스케일 시켰을 때를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는 베리에이션 버튼 있죠? 이거에서도 저희가 베리에이션 수준을 설정이 가능한데, 그거는 세팅에 가셔서 하이 베리에이션 모드랑 로우 베리에이션 모드를 눌러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줌 아웃 기능인데요. 자, 이건 새로 나온 기능이긴 하지만 버전 5.1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업스케일 시킨 이미지 밑에 버튼을 보시면 줌아웃 2배, 줌아웃 1.5배, 커스텀 줌 버튼이 있고, 줌아웃 2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보시면 기존 이미지를 가운데 유지를 하면서 배경을 확장시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스텀 줌 버튼을 볼게요. 이걸 누르면 이제 명령어를 바꾸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명령어를 바꿔 쓰시고 줌 배율은 1에서 2 사이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기존 이미지를 가운데 놓은 상태에서 옆에 확장되는 이미지 부분에 저희가 방금 새로 입력한 명령어 정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능이라 그런지 그 피사체를 추가시키는 기능은 그렇게 인식을 아주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한번 줌아웃한 이미지를 다시 계속 줌아웃 시키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이미지 퀄리티가 좀 많이 안 좋아지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패닝 기능인데요. 업스케일 시킨 이미지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버튼이 나와요. 이 방향대로 누르시면 그쪽으로 확장된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화살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리믹스를 켜놓지 않은 상태에서 생성했을 때는 이렇게 기본 이미지에 가장 잘 어울리게끔 빈칸을 미드저니가 자동으로 채워주는 거고요. 만약에 세팅에서 리믹스를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 이 패닝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새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기존 이미지는 유지하면서 옆에 새로 생기는 부분에 저희가 새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토 슬라이드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기존 이미지가 왼쪽에 유지가 되면서 저희가 오른쪽으로 패닝을 시킨 부분에 새로 입력한 명령어인 워터 슬라이드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패닝 버튼도 줌아웃 버튼이랑 마찬가지로 5.1 버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미드저니에서 파라미터 쓰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라미터라는 용어가 미드저니 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것만 한번 같이 보고 다음 시간부터 파라미터를 한 개씩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라는 건 한국말로 한 가지 단어로 바꾸긴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대상이 처리되는 방식을 통제하는 규칙 혹은 제한. 근데 미드저니를 보시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파라미터란 이미지가 생성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프롬프트에 추가되는 옵션이다.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이나 미드저니 모델 버전 등 다양한 것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파라미터 쓰시는 방법은요. 항상 미들바 두 개를 먼저 쓰시고 그 뒤에 파라미터, 그 특정 파라미터 명령어를 쓰시고 띄어쓰기를 꼭 한번 하신 다음에 제한값을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파라미터 예시가 있는데 저희는 이건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파라미터는 항상 텍스트 프롬프트, 즉 명령어 맨 뒤에 쓰셔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파라미터를 쓰시고 그 뒤에 다른 텍스트 명령어를 쓰시면 미드저니가 그 뒤에 쓰신 명령어를 파라미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파라미터는 없는데 하고 명령어를 인식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 리스트 페이지의 맨 밑에를 보시면 모델 버전이랑 파라미터 호환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버전 4를 보시면 그 weird라는 파라미터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 표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다가 인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이 표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파라미터가 뭔지에 대해서만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파라미터 리스트를 하나씩 볼 건데 이게 좀 한 영상에서 다 하기에는 좀 많아서 아마 세 파트 정도에 나눠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spect ratio, chaos, fast, image weight, 넘버가 아니라 no죠. no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pect ratio를 보시면요. 자, 이거는 가로, 세로 비율을 결정하는 파라미터고요. 명령어는 미들바 2개 쓰시고 AR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고 가로 비율, 세로 비율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쓰시면 그냥 1대1로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가로 16, 세로 9인 비율의 이미지가 나오고요. 명령어에 aspect ratio를 입력을 안 하시면 그냥 1대1로 디폴트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chaos인데요. chaos는 원래 혼란, 혼돈 이런 뜻의 단어거든요. 미드저니에서는 이게 내가 입력한 명령어에 기반해서 얼마나 다른 이미지를 나오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파라미터예요. 자, 명령어는 아까처럼 미들바 2개 쓰시고 chaos에 C를 따서 C 스페이스바 하고 숫자를 0부터 100까지 입력하실 수 있는데 제가 똑같은 프롬프트로 0이랑 100으로 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똑같은 명령어를 입력을 했는데 chaos를 0으로 입력한 거는 제가 입력한 명령어를 아주 정직하게 받아들여서 피자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귀여운 강아지 전사들 그거를 아주 정직하게 반영한 이미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똑같은 명령어로 했는데 chaos를 100으로 했더니 피자 전쟁의 키워드가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전사라는 것도 뭐 여기 전사 같은 강아지가 하나 있긴 한데 일단 이 4개의 이미지가 서로 되게 다른 건 둘째치고 제가 입력한 명령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가 않고 되게 좀 과한 응용을 한 이미지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숫자를 높게 올리시고 말 그대로 반영한 이미지를 원하시면 0으로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폴트 값이 0이기 때문에 0으로 하실 거면 굳이 입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fast인데요. fast는 그냥 이미지 출력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파라미터인데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다면 기본 미드저니 설정은 이미 빠름으로 되어 있고요. 세팅에 들어가시면 지금 내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터보 모드, 패스트 모드, 릴렉스 모드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패스트 모드가 눌러지지 않고 이 모드를 누른 상태로 쓰신다면 이번 잡 한 개만 패스트 모드로 하고 싶어 이러실 때는 저 파라미터를 입력하시면 이 세팅을 무시하고 그 선택한 잡만 패스트 모드로 이미지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웨이트 파라미터인데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 이미지를 첨부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또 입력을 해서 2개를 짬뽕시킨 이미지를 미드저니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미지의 비중을 얼마나 할 거냐 그거를 결정해주는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미진 하고 자 이렇게 png나 jpg로 끝나는 링크가 필요하고요. 이거를 여기 쓰고 새로운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파라미터를 이미지 웨이트의 그 앞자만 따서 IW 띄어쓰기 그리고 값은 0부터 2까지 가능한데 소수점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0.5로 하나 뽑아보고 2로 하나 뽑아볼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본 이미지예요. 제가 이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에 추가 명령어로 시골에 비가 오고 있고 행복한 커플이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제 그 텍스트를 추가를 한 거죠. 근데 이미지의 비중을 0.5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 웨이트를 0.5로 좀 낮게 줬을 때는 제 텍스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텍스트를 반영한 이미지를 결과로 뽑아줬고요. 이미지 웨이트를 2로 했을 때는 제가 입력한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뽑은 거기 때문에 제가 비가 오게 해달라 그리고 커플이게 해달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 사진과 굉장히 비슷한 사진만 뽑아줬어요. 그리고 설명을 보시면 디폴트는 1이기 때문에 1이 사진이랑 텍스트랑 둘 다 결합한 느낌으로 나오게 해주는 게 1이고 1보다 적어지면 텍스트에 좀 더 비중, 1보다 높아지면 텍스트보다 사진에 더 높게 비중을 둔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노 파라미터인데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뭘 넣지 말아줘
라고 말하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만든 이미지인데 보시면 bedroom in the woods 이렇게 썼잖아요. 숲속의 방 이미지를 뽑아달라고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식물이 있게 해달라고 안 했음에도 숲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물이 나왔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노만 추가해서 플랜트가 없게 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위에 이미지랑 비슷하지만 풀떼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주 단순한 거에는 적용이 잘 되는데 이 노 파라미터는 사실 그렇게 막 아주 말을 잘 듣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만든 이미지만 봐도 이게 지금 물속 풍경을 해달라고 하고 노피시라고 썼거든요. 노피시라고 썼는데 요거 하나 빼고 다 이것도 제 생각에 이거 물고기가 아니네. 요 두 개 빼고 이 밑에는 둘 다 물고기가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아주 100% 말을 잘 듣지는 않는다는 거. 이번 시간 퀄리티, 릴렉스, 리핏, 시드, 스탑까지 볼게요. 퀄리티를 보시면 말 그대로 퀄리티예요. 그래서 제 기본 값은 1인데 0.5, 0.25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1로 쓰려면 굳이 안 쓰셔도 되겠죠. 디폴트 값이니까. 그래서 숫자를 1보다 낮게 하면은 이미지가 그만큼 좀 더 후진 이미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프롬프트를 썼어요. 피자 모양 백팩 이게 디폴트 그러니까 퀄리티 1로 생성한 값이고요. 이게 퀄리티 0.5로 생성한 값이 아니 내가 피자를 해달라고 하니까 여기 막 야채랑 이런 것도 들어있네요. 저 이거 있으면은 살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퀄리티 0.25로 된 거를 보시면 조금 뭐 아주 후지진 않은데 좀 이 사진 자체가 조금 흐리고 사진 질이 조금 확실히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피자의 디테일도 조금 떨어졌고요. 그래서 퀄리티 명령어는 Q 또는 아예 퀄리티라고 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릴렉스 모드는요. 저희가 이거 세팅이라고 쓰시면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바꾸셨으면 기본으로는 패스트 모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잡을 할 때 이번 잡은 패스트 모드 말고 만약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이 남은 이 요금제 시간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 쓰시고 뭐 명령어를 뭐라 썼어요. 그리고 릴렉스를 써서 작업을 하시면 그 잡은 패스트 모드가 아니라 릴렉스 모드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너무 쉬우니까. 리핏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드저니가 똑같은 이미지를 입력해서 생성을 해도 잡을 할 때마다 계속 바뀐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걸로 여러 이미지를 뽑고 싶어 했을 때 계속 똑같은 거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 파라미터를 입력하시면 한 번에 계속 복붙한 것 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핏을 3번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입력한 이 명령어로 그냥 3번 잡을 수행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3번 입력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리핏하고 3번 이렇게 쓰면은 잡이 3번이 나오는 거죠.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요? 돼지랑 유니콘의 합친 동물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얘 좀 무섭다. 자, 이번에는 시드를 볼게요. 시드는 이미지를 생성할 때, 그러니까 시드가 말 그대로 C잖아요, C. 그러면은 방금 설명해준 개념이랑 똑같은데 이미지를 우리가 똑같은 명령어를 입력해도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른 이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완전히 똑같은 이미지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시드 번호를 입력하면 완전히 똑같은 이미지를 다시 뽑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게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전에 이미지를 뽑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막에 있는 레스토랑 이렇게 이미지를 뽑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비율이 1대1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16대 9로 다시 뽑고 싶어. 근데 이렇게 똑같이 치고 16대 9로 쳐도 이 이미지랑 똑같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이 시드 번호를 찾아서 16대 9로 입력을 했더니 이게 1대1 비율의 오리지널이고요. 이 똑같은 시드 번호를 입력해서 16대 9로 다시 뽑아달라고 명령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비슷하죠, 나름? 만약에 시드 똑같이 안 입력했으면 절대 이렇게 비슷하게 안 나와요. 아주 똑같다고는 못하지만. 자, 그럼 이제 시드 번호는 어떻게 찾냐? 제가 지금 뽑은 이 이미지 있잖아요. 이 옆에 보시면 기타에 위에 제가 지금 아까 썼기 때문에 여기 엔벨로프가 있는데 없으시면 반응 추가하기에서 더보기에서 여기에 envelope라고 누르시면 이거를 얘가
미드저니 봇이 저희한테 채팅으로 이걸 보내줘요. 그러면 여기 시트 번호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는 쓰고 얘랑 위에 거랑 명령어를 똑같이 써볼게요. unicorn and p hybrid 하고 시드 방금 찾은 시드 번호까지 누르면 얘랑 완전히 똑같은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아니, 이론상으로는 원래 얘랑 똑같은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이 시드가 이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시드라서 그런지 얘네 중에서 다 비슷한 거를 뽑은 이미지가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잡을 하나만 뽑았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했을 때는 똑같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 이미지를 먼저 뽑은 다음에 이 똑같은 시드를 이용해서 똑같은 명령을 입력했더니 이렇게 완전 100% 똑같은 이미지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 이미지는 지금 잡을 한 번에 3개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뽑으니까 또 얘랑 완전 똑같이 안 나오고 아까 위에 뽑은 이미지를 섞은 것 같은 이미지가 또 나오네요. 그건 그렇고 이번에는 스탑인데요. 마지막인데 자, 이미지를 우리가 미드저니 이미지를 생성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뿌옇다가 점점 이렇게 선명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중간에 멈출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 뿌연 이미지 상태가 좋아. 한 50%까지만 뿌옇게 하고 멈춰줘라고 하려면은 스탑을 50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는 값이 10부터 100까지 쓸 수 있는데 100이 디폴트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뿌옇지 않은 상태고. 자, 스탑 쓰시고 8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100인 상태가 이제 완성된 이미지 상태인데 80%까지만 이미지를 디벨롭 시키고 거기 상태에서 멈춰라 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이걸로 하니까 별로 티가 안 난다. 꼭 이게 지금 약간 추상적인 그림이라서 이게 완성된 그림처럼 보이는데 제가 아까 한 게 있는데 다이아몬드 사과 제가 이걸 50에서 스탑을 해달라고 명령을 했더니 사진이 이렇게 나오다가 만 것 같은 되게 뿌연 이미지가 나왔죠. 그래서 스탑은 그럴 때 쓰시면 되고 사실 이게 어디에 유용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파라미터 리스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안 본 거 나머지를 할 건데요. 보니까 스타일라이즈, 타일, 터보, 위어드 이렇게 나왔는데 스타일이랑 스타일라이즈는 제가 예전에 커버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타일이랑 터보, 위어드 이렇게 3개만 보면은 파라미터 리스트는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일을 먼저 보면요. 보시면 이렇게 타일 모양으로 생성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뽑아주진 않아요. 이미지를 이렇게 뽑아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줬는데 이거를 계속 복붙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이미지로 생성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말 복잡하게 되는데 그런 이미지를 뽑아주는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타일 이렇게 쓰면요. 제가 하와이안 피자라고 썼어야 되는데 파인애플 피자라고 쓰니까 얘가 인식을 파인애플이 올라간 피자가 아니라 파인애플과 피자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이런 명령어 쓰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 지금 이게 패턴으로 쓸 수 있는 이미지를 저희한테 준 건데요. 예를 들어 뭘로 해볼까? 1번으로 해볼게요. 이 이미지를 서로 옆에다가 붙이면 계속 연결이 되는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드저니 자체 내에서는 그게 주마같하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 이 페이지에 오셔서 이 심레스 패턴 체커를 누르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자, 방금 만든 그 타일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미지를 복사를 해요. 복사. 그래서 여기 가서 그냥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복붙한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점점 작아지고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하셔서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만들어진 이 타일 이미지를 얘가 자동으로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미드저니는 저희한테 요만한 이미지를 뽑아줬지만 방금 그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아예 패턴화된 이미지를 쉽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터보 파라미터인데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비슷한 거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세팅 들어가시면 저희가 원래 기본 설정 패스트 모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지 출력 속도가 3가지가 있잖아요. 터보, 패스트, 릴렉스. 근데 내가 지금 설정으로 해놓은 거를 무시하고 이번 잡만 터보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정말 이렇게 쓴 다음에
터보 이렇게 쓰면은 그 잡만 터보 속도, 그러니까 일반 패스트 모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미지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위어드인데요. 위어드는 이거 옛날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커버를 할게요. 자, 일단 입력은 이렇게 막대기 2개랑 위어드 쓰시거나 아니면 W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값을 0부터 3000까지 넣을 수 있는데 기본 값은 0이에요. 미드저니 기본 세팅 값은 0인데 이 숫자를 높게 쓰면 쓸수록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이미지는 위어드가 0이라서 얘가 입력한 그대로 기본적인 이미지를 뽑아주는데 이 입력한 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특이한 감성의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저희도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위어드 값을 0으로 하고 1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심하게 3000까지 해볼게요, 제가. 자, 그래서 위어드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위어드 값이 0으로 뽑은 이미지고요. 제가 입력한 명령어를 약간 곧이곧대로 듣고 만들어준 이미지죠. 되게 미드저니 그 색채도 강하고 그래서 이게 0이고요. W0 이게 W100으로 했을 때 왜 갑자기 사진이 아니라 그림화된 이미지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미지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뭐 그 풍선 모양도 조금 희한하고 3000으로 한 거 볼게요. 3000으로 한 거는 생각보다 100으로 한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서 이게 좀 굉장히 희한한 이미지로 나오기는 했어요. 자,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위어드랑 이 지금 미드존이 자체에서 알려줬는데 위어드랑 케이오스랑 스타일라이즈의 차이가 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케이오스는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저희가 4개를 뽑으면 보통 4개가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케이오스 값은 그 값을 조절했을 때 이 이미지가 서로 얼마나 다르게 나오냐, 다양하게 나오냐, 그거를 조절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타일라이즈는 그 미드저니 특유의 신비성 있잖아요. 그 신비성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그거를 조절하는 값이 스타일라이즈고요. 위어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미드저니가 전에 뽑았던 이미지들이랑 얼마나 그거랑 비교해서 얼마나 좀 더 특이한 이미지가 나오냐, 그런 뜻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이 값을 높였을 때 이건 되게 보면 굉장히 미드저니 스타일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값을 0으로 했잖아요. W 값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위어드 값을 높일수록 되게 미드저니 같지 않은, 그러니까 미드저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뽑아준 이미지랑 되게 다른 특이한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선과 이 무지개와 이 성의 모습이 꼭 이상하게 짬뽕된 건 아닐지라도 여태까지 미드저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뽑아줬던 이미지랑 되게 다른 색다른 느낌의 이미지를 뽑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리고 요 표 맨 밑에를 보시면 뭐 무슨 버전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쓰실 수 있고 또 파라미터의 기본 값,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기본으로 미드저니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값은 얼마인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 미드저니 기본 기능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가 딱 하나 남은 게 있는데 멀티 프롬프트라고 해서 자, 단어가 모든 단어가 다 한 개의 단어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에서 스페이스 10이라는 거 보시면 이게 붙어 있을 때는 우주선이란 뜻인데 저희가 스페이스와 10을 따로 고려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 이게 그냥 스페이스 10이라고 쓰면은 우주선이 나오지만 스페이스하고 이 옆에 이 땡땡 표시,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2개 쓰고 이제 띄어쓰기 한번 하고 10 이렇게 쓰면은 스페이스랑 10을 따로 인식한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밑에 다른 예시로는 자, 치즈케이크 페인팅. 이게 꼭 단어 2개로만 이루어진 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3개로 이루어진 단어도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치즈케이크 페인팅이라고 그냥 썼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치즈케이크 있죠. 그 치즈케이크의 그림, 페인팅이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치즈하고 이 땡땡 케이크 페인팅 이렇게 썼을 때는 이제 치즈 따로 케이크 페인팅 이렇게 따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즈로 만들어진 케이크의 페인팅, 그림을 뽑아준 거예요. 근데 이제 3개를 다 따로따로 치즈, 케이크, 페인팅 이렇게 하면은 치즈로 이루어진 케이크고요. 페인팅이 또 따로 인식되는 게
이 치즈케이크 페인팅을 뽑은 게 아니라 페인팅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특징 있죠? 그게 이미지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Common Classical Painting Composition이랑 Element라고 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 옛날 클래식 페인팅들 보시면, 그러니까 고전 페인팅들을 보시면은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공통된 구도라든지 그 그림들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라든지 그게 우리가 지금 뽑은 이미지에 이제 고려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는 어떤 이미지가 나올 거라고 조금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따가 예시로도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프롬프트 웨이트인데요. 방금 전에 썼던 거에다가 웨이트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 요소가 2가지 이상 들어갔을 때 어떤 요소에 더 무게 중심을 줄 건지 그거를 결정하는 건데요. 그냥 아까 스페이스 땡땡 하고 띄어쓰기 하고 시입을 썼을 때는 우주에 있는 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대1의 무게 중심인 건데 스페이스에다가 땡땡 뒤에다가 2를 쓰시고 띄어쓰기 10을 하시면 자, 스페이스랑 10에서 스페이스의 무게를 2배 더 많이 준 거예요. 10보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보시면 자, 얘는 아예 배가 없고요. 얘도 배가 없죠. 지금 얘도 배가 아니라 우주선이 나왔고 얘는 배는 있긴 한데 배의 크기가 좀 작고 우주가 훨씬 더 이제 중심이 된 이미지들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게 1, 2, 3 버전까지는 완전 풀 숫자를 쓰셔야 되는데 4 이후부터는 소수점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대 1.5 이렇게 웨이트를 분산하는 것도 가능히 하고요. 이 비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100대 50은 2대 1로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1은 아무것도 안 썼을 때 1이기 때문에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건 예전에 한 적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이미지를 뽑았을 때 어떤 요소를 없애고 싶으면 이제 no를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썼을 때 지금 정물화, 고슈 페인팅 이렇게 썼는데 여기 과일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노 프루트를 추가를 했더니 먼저 이미지에서 과일이 빠진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밑에 설명이 저희 방금 했던 그 땡땡 숫자 입력 있죠. 그 마이너스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5까지 입력하면은 이거는 노라고 입력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까지는 최대한 없게 하는데 조금은 있을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가면은 아예 그 요소를 빼달라고 하는 명령어랑 똑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이제 설명은 다 봤고요. 제가 아까 뽑은 이미지들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미드저니 기본 기능들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고퀄리티 이미지를 만들고 또 그 미드저니를 뭔가 수익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런 영상들을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